그림은 쉽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접목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확실하게 많이 바뀌거든요. 안녕하세요. 간간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배경같이 관심 없는 부분을 그리기가 너무 귀찮고 싫은 마음이 들어서 대충 그리게 됩니다. 인정이긴 해. 맞아. 배경같이 관심 없는 부분을 그리기가 너무 싫고 귀찮고 맞지. 솔직히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자가 찌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되게 그림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그림은 있죠. 쉽게 그려야 돼요. 어렵게 그리는 게 아니라 쉽게 그리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 개념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단순화예요. 어느 책을 봐도 이 단순화에 대한 개념을 계속 안 알려주는 책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책뿐만이 아니라 작가님들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화를 생각을 해주면서 그리는 게 가장 좋은데, 배경 또한 쉽게 그리기 위해서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부분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그림을 좀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막 보면은 나뭇잎들, 단풍잎들 막 있고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막 단풍잎들 막 다 그려져 있고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함에 있어서 먼저 구성을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배치적으로.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은 겁나게 많아 보이잖아. 그냥 그림 하나만 딱 봤을 때는. 뭐 실제로 많아요. 나무에, 단풍잎들에, 뭐 이거 가방에, 책에, 뭐 캐릭터에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구성적으로 하나의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4개의 구성으로만 배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봅시다. 캐릭터, 머리카락, 나무, 그리고 또 뒤에 나무. 얘도 4가지의 구성밖에 안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화적인 개념으로다가 실루엣적으로 복잡하게 막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복잡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또 복잡하더라도 가시성이 좀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배경을 그릴 때도 그냥 이 캐릭터 그리고 배경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배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넣어야 될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되게 그리기 싫고 되게 귀찮고 그런 건데, 실제로 뭐 귀찮긴 귀찮습니다만 우리는 덜 귀찮기 위해서 단순화적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금 잘 하신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싶은데 일부러 막 선 긋고 그냥 분위기만 어느 정도 남기려고 이렇게 블러 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여쭌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순화적인 개념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자가 찌는 부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이거는 약간 구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구와, 그러니까 기본 도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기둥, 그리고 뭐 육면체, 어지간하면은 얘네들로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모든 그림의 기초예요. 하나 스킵할 뻔했다. 먼저 빛 설정 꼭 해주셔야 돼요. 빛 계산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빛 방향 설정 안 해주셔서. 근데 이거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으로, 나 암산으로 했는걸? 속으로 다 생각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려보세요. 저한테 속는 셈 치고 이거 그려보세요. 빛 방향 설정 제대로 하신 다음에 그 후에 표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또 감각으로만 하냐, 얘를 태양빛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양빛은 뭐예요? 직사광이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태양에서 내리쬐지는 빛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방향으로서 다 내려져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있다고 하면은 반사광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중간톤도 생기겠죠? 중간톤은 최소한의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중간톤 표현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또 실수가요, 여러분들. 실수라기보다는 좀 구가 안 이뻐지고 그림 자체를 좀 안 이쁘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가 이 그라데이션을 끝까지 펼쳐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을 계속 데려가.
그라데이션 어디서 멈춰야 되지? 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계속 끝까지 그냥 계속 데려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흔히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또는 고민하고 있던 착하다 라는 느낌이 여기서 주로 나와요. 이 표현에서. 그래가지고 이 중간점 표현을 할 때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쁘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완전 개념적으로 하나하나 다 밟고 가자면요, 그 축구공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공 생각하면은 이렇게 구의 형태를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그리드를 나눠가지고 한 면 한 면 다 표현을 해. 그러면 여기에 네모칸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생긴다고 했을 때 빛이 이런 방향으로 내리쳐지면은 일단 여기서 반을 나눠요. 반을 나누면은 여기 부분은 밝을 테고 여기 밑에 부분은 어두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를 일단 어둠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리드 표현한 거에서 반사광 쪽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중간톤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그리드에 맞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빛과 가장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중간톤은 5 정도의 농도, 그 밑에는 6 정도의 어둠, 완전 어두운 부분은 7 정도의 어둠, 그런 식으로 숫자적 개념으로 계산을 해나간다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캐치를 해나가도 되시거든요. 많이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질감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단순한 도형들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쉽잖아요. 우리는 얘네들만 그릴 줄 알면은 다 그릴 수 있어. 얘네들이 단순화적 개념의 완결편이에요. 그냥 딱. 그러니까 이 그림에다 적용을 하면은 얼굴은 뭐예요? 큰 베이스로 봤을 때 이 머리통은 굽니다. 지금 이 표현하신 빛 방향을 보면요, 이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봤을 때 이러한 빛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이 져야겠죠. 당연한데 잘 그리는 분들도 이 개념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감이 왠지 안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일단 형태들도 치밀하게 다 표현해 주시고, 좋아. 이 가슴을 도형화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둠이 이렇게 드리워야지. 왜?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빛이니까 윗면은 밝아지고 아랫면은 어두워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가슴은 부드러운 곡선형이잖아요. 중간선을 넣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둥글게. 이 기본 도형을 만만하게 봤다가는 여러분들은 그림을 탄탄하게 그리기가 힘들어져요. 이 탄탄함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구축해 나가시면은 그림이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것도 봐봅시다. 원기둥이네? 팔도 원기둥이요? 잘렸지만 이 원기둥성을 배제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여기다가 그냥 주름을 넣어버리면은 입체감이 잘 안 나. 여기다가 먼저 어둠을 깔아줍니다. 그러고서 주름들 묘사들을 해줘요. 그러면 입체감이 나는 팔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의자의 등받침, 얘도 육면체야. 육면체 그린 다음에 테이프를 표현해줘. 천천히 써가면서 표현해줍니다. 귀찮아? 맞아, 귀찮아. 근데 우리 5분만 참자. 5분만 참고서 그리면은 표현이 돼, 생각보다.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넣었죠. 여기 기본 도형의 원리로서 원기둥의 한 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 라운드하게 넘어가는 쪽들은 어두워지는 거고 튀어나온 부분은 밝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기본 도형들의 원칙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눈도 여기 속에는 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로 따지면은 눈동자가 여기 동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까지도 이런 기본 도형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려주면은 더 탄탄하게 그려진답니다. 아까 이거 머리에는 구라고 했죠. 그럼 위통은 밝아지겠죠. 여기에서 머릿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체감이 명확하게 생기죠. 그리고 두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도 표현해줘.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입체감이 있게 머리카락이라든지 형태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 기본 도형을 그림에다가 바로바로 단순화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그림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상당히 탄탄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쉽대. 이건 너무 초보적인 그거래.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안 넣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조금 아쉬워지는 거예요, 그림.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진짜 그림 잘 그리는 분들조차도 이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가 그랬었고.
예, 이게 다 자아 성찰에서 나오는 피드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현 모습은 과거의 홍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자꾸 저는 공감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메로나 비스무리한 이 아이스크림도 원기둥이죠. 근데 얘는 아이스크림이니까 반사율이 좀 높아. 그리고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흘려주는 거예요. 형태도 조금 녹은 것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보시면 돼요. 어때요? 쉽죠? 그림은 쉽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접목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확실하게 많이 바뀌거든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해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